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십자인대는 두 개가 있죠. 앞쪽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뒤쪽에 있는 후방 십자인대가 있죠. 역할은 다르겠죠. 당연히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뒤로 가는 것을,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후방 지원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든든한 후방이죠. 우리가 전투할 때도 어때요? 앞쪽에서 전선에서 아무리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뒤쪽에서 후방이 든든하게 받쳐줘야만이 전방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방과 후방 어떤 것이 더 중요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 중요하죠. 하지만 후방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후방 십자인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후방 관절막 유리술에 대해서 살짝 복습하고 또 깊이 있게 좀 알아보고 경골 터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관절막은요, 뒤쪽에 있는 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후방 십자인대가 있게 되면은 여기가 후방 관절막이 이렇게 있어요. 전방 십자인대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후방 십자인대는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물이 되죠. 그래서 이게 후방 관절막이에요. 뒤쪽에 있으니까 후방 관절막이 되겠죠. 이 관절막은 당연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둥글게 싸고 있는 관절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풍선 보세요, 풍선. 바람 훅 불면은 빵빵하게 되죠. 그럼 관절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 관절막은 후방 십자인대와 후방 관절막 사이를 박리를 하는 것을 후방 관절막 유리술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는. 여기를 유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을. 원래는 여기가 제가 좀 넓게 그려서 그렇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타이트한 것을 넣어서 유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관절의 간격이. 당연히 좁은 것보다 넓은 게 낫겠죠. 목적은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쓸데없이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슬화 혈관이죠. 뒤쪽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슬화 혈관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정확한 경골 터널 확보가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방법은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냥 기구가 있어요. 쉐이브라는 기구가 하면서 이렇게 갈아내는 기구가 있는데, 요거를 이쪽으로 뒤에서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혈관 손상이 생기거든요.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여기를 쪼글 하면서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에 향하도록 해서 나머지 조직들을 좀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 관절막을 후방 십자인대 경골 부착부죠. 여기에요. 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조심해서 박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또 앞에서 볼 때 90도로 생긴 기구가 있어요. 앞에서 90도로 생긴 걸 넣어서 여기를 팍팍 긁어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씩 늘어나요. 조금 늘어나고 또 조금 늘어나고 해서 이런 모양까지 쭉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후방 관절막 유리수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관절막 사이를 더욱 하방으로 박리해 주는 게 이 90도 큐레이시요. 90도. 가습이라고 불러요. 90도로 된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기구를 여기서부터 넣어요. 여기서 넣어서 여기를 슉슉슉슉 긁어주게 되면 아픈 데를 긁어주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아주 좋은 라스프죠. 경골 부착부를 완전히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관절면에서 1.5cm 아래까지의 경골 부착부를 시원하게 만들어주자. 이게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의 복습이 되겠고, 오늘은요, 우리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안진환 교수님이라고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사체 연구를 하셨어요. 후방 십자인대 사체 연구를 하셨는데, 혈관 조영술 실험을 하셨거든요. 혈관을 넣어가지고 혈관에다가 조영제를 넣어요. 그래서 사체에서 알아보니까 후방 관절막 유리술을 한 이후에 슬화 혈관이 현저하게 뒤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많이 뒤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계산을 하셨죠. 그래서 무릎을 가만히 편 상태를 신전이라 그러죠. 신전 상태에서는, 다 편 상태에서는 혈관이, 뒤쪽에 있는 혈관이 경골에 그대로 붙어서 지나가요.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편 상태에서는 무릎을 뻣뻣하게 편 거예요.
여기서 혈관이 그대로 붙어서 지나가요. 슬화 혈관이. 근데 무릎을 좀 구부린 거죠.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접게 되면은 슬화 혈관이 좀 뒤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보다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90도 구부리는 거예요. 90도 구부리고 검사를 해보니까 슬화 동맥과 후방 피지혈구 사이에 원래 정확한 거리는 4.3mm라고 이야기해요. 정상적으로는요. 폈을 때는 0mm. 구부리면은 90도 구부리면 4.3mm인데 관절막을 유리수를 하고 나면은 거리가 14.7mm까지 늘어나요. 꽤 많이 늘어나죠. 10mm가 늘어나요. 10mm가 생각보다 큰 거예요. 10mm 생각보다 1cm거든요. 엄청 큰 거예요. 들어가면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슬화 여기서 이제 강선을 넣어요. 강선을 넣었을 때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강선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었을 때 강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강선이 몇 개를 넣어요. 이쪽에서 넣을 수도 있겠죠. 넣었을 때 이 사이의 거리, 이 사이의 거리도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붙어서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강선이 바로 붙어서 지나가는데 넓어지는 거죠. 이 강선과 슬화 동맥과의 거리도 35.5mm까지 늘어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넓어요. 그냥 강선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후방 피지혈구를 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리는 꽤 있어요. 그러니까 3.5cm까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미쳐가지고 피가 나고 큰일 나는데 역시 후방 관절막 유리수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넓어서 작업하기가 쉽다. 왜 이런 걸 하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몰라도 돼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공간이 넓어야만 정확한 경골 터널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경골 터널이 예쁘게 잘 들어가야 뒤쪽에 안정성이 생겨요. 안정성 중요합니다. 후방 십자인대 경골 터널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방 십자인대도 경골 터널이 중요하지만 후방 십자인대에서는 경골 터널이 아주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 터널이 더 중요해요. 대퇴골 터널이. 하지만 후방 십자인대는 경골 터널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전방은 대퇴골, 후방은 경골 터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경골 터널을 할 때는 후방 십자인대 경골 유도 장치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PCL 가이드, TBR 가이드 뾰족하게 생긴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녀석을 여기다 앞에서부터 뒤로 넣는 거예요. 여기 뾰족한 게 여기 뒤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가서 여기를 다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앞에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찍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넣었죠. 그래서 여기서 핀을 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로 핀을 유도 강선을 쏘게 되는 것이 우리가 TBR 경골 가이드, 경골 유도 장치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각도는 뭐 50도에서 55도 사이를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60도까지 쓰기도 하겠죠. 너무 이렇게 50도 미만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게 크게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크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죠. 관절 외의 위치인데요. 여기서 앞에는 어떻게 뚫을 것이냐. 경골 조면이 있거든요. 무릎 앞에 보면 슬개골 밑에 앞에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가 무릎 앞에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이렇게 볼록하게 만져지는 경골 조면이라고 하는데 경골 조면보다는 약간 내측이죠. 안쪽에서. 그리고 내측 경골 상단부에서 2cm 내려가서 후방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경골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톡 튀어나온 거. 요거보다는 안쪽에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쪽에 하는 분도 있어요. 바깥쪽에. 안쪽에 하면 힘들다. 그래서 바깥쪽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내 위치인데요. 관절내 위치인데 이게 중요해요. 관절면에서 10mm, 요 1cm 하방에 우리가 터널을 뚫는 것이 좋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관절면이라면 여기거든요. 관절면 여기에요. 관절의 선이라고 하죠. 중간에 요 선을 관절면이다. 관절면이다 그러죠. 이 관절면에서 10mm 하방에 뚫게 됩니다. 너무 위에서 뚫으면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내려가면 좋아요. 많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데 근데 내려가는데 후방 십자인대가 붙어 있거든요. 후방 십자인대의 부착 부위를 경골 부착 부위를 피해줘야 돼요. 여기 붙어 있잖아요. 후방 십자인대가. 후방 십자인대 여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데 이 핀이 여기에 뚫게 되면은 후방 십자인대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후방 십자인대가 남아있는 것이 다 없어져요.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피해서 약간 밑으로 해야 돼요. 어쨌든 피하는 게 좋아요. 밑으로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관절면에서 10mm 하방이다. 그런 이야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20mm 이상 내려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많이 내려가면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후방 십자인대가 이제 많이 내려갔어요. 10mm 이상 내려가가지고 경골 부착 부위가 그럼 어디로 안쪽이 좋으냐 바깥쪽이 좋으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보는 거예요.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외측, 여기가 내측이라고 했을 때는 후방 십자인대에 있는 부분보다 약간 외측이 좋다고요. 외측이 좋다. 그래서 그 외측으로 가면 안정성이 좀 생기고요. 내측으로 가면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터널의 확장이 생기고 루즈닝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 외측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게 잘 뚫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유도 장치가 있거든요. 시암이라는 영상 유도 장치를 보면서 외측부에 잘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가 내측에서 들어갑니다. 내측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들어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후방 십자인대도 걸리고 뼈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까지 외측에 들어가는 것이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뚫다 보면 잘 안 가고 자꾸 외측으로 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후방 십자인대보다는 외측이 좋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골 터널을 뚫을 때는 우리가 투시기, 시암이라는 영상 유도 장치를 보면서 유도 강선을 뚫을 때 어떻게 뚫렸냐? 밑으로 가면 좋다고 그랬죠. 근데 근위경골에 후방 피질골과 편하게 뚫으면 그냥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뼈 있죠? 이 후방 피질골인데 이렇게 뼈 있으면 여기 피질골에 평행하게 이 모양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 모양에 따라 평행하게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됐으면 이 모양에 따라 평행하게 쏘자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잘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은 딱 되지가 않고 그냥 내려가면 좋으니까 잘 뚫으면 되겠죠.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딱 그런데 이렇게 후방 십자인데는 공간이 좁으니까 이게 마음먹은 만큼 이게 쉽지는 않죠. 어쨌든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결국골 터널을 뚫어서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잔존인들을 보존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죠. 혈관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강선 쏠 때 있잖아요. 90도 큐렛으로 앞에서 뒤로 넣어가지고 딱 잡아줘요. 딱 잡아주면 유도 강선이 푹 나와가지고 뒤로 혈관 현상이 생기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넣어도 되고요. 또 아니면 바깥쪽 이런 데서 넣어도 돼요. 여기서 넣어도 되고 여기서 넣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넣어요. 바깥에서 큐렛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잡아주는 거죠. 큐렛이라면은 이렇게 생긴 막대기예요. 숟가락처럼 앞에 동그랗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돼가지고 핀을 쏘면 막아주는. 숟가락 있죠? 숟가락 퍼먹잖아요. 그런 조그만 숟가락이에요. 앞에가 아주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런 조그만 숟가락이 동그랗게 생겼다. 어쨌든 간에 큐렛을 넣어서 혈관을 보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멍을 뚫었어요. 광선이 나왔어요. 큐렛으로 보호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터널 입구를 이렇게 좀 뚫어요. 터널을 우리가 뭐 8mm 뚫기도 하고 10mm 뚫기도 하고 터널을 뚫고 나면은 입구를 정리해야 되겠죠. 뭔가 조직들이 연부 조직들이 막 너덜너덜해요. 우리가 좀 지저분하죠. 여기가 이식건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벅벅벅 끌어줘요. 넣어가지고 벅벅벅 끌어주고 또 쉐이버 해주는 그 기계 있다고 그랬죠. 그걸로 연부 조직을 정리해주면
후방 십자인대가 쉽게 쑥 나오죠. 하지만 남아있는 후방 십자인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소한의 손상으로 잔존인대를 최대한 보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방 십자인대가 다 날아가요. 아이고 깨끗하게 해야겠군요 하면서 호호호 하다 보면 후방 십자인대 다 날아가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최대한 잔존인대를 보존해주는 그런 술식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내용은요 좀 기술적인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내용은 그냥 편안하게 테크닉이구나 생각하고 오늘 정리하면은 후방 관절막을 큐렛을 넣어서 밑으로 넓히고 그 다음에 쉐입을 넣어서 넓혀서 유도광선 경골 터널을 뚫을 때 우리가 여기서 10mm 미만 최대한 많이 내려가서 가면 좋고 전후 좌우를 봤을 때 외측으로 가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요점이 되겠죠. 요점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아 모르겠다고요? 아 이럴수가 너무 어렵군요? 어려워요. 하지만 조그만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재밌을 거예요. 떠나지 말고 조금만 더 영상을 봐주세요. 후방 십자인대는 슬화동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 그림은 무릎을 펴고 있죠. 펴고 있게 되면은 혈관 거리가 아주 짧죠. 그래서 혈관이 어때요? 바로 뼈에 붙어 있죠. 경골이랑 거의 달라붙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죠.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이 정도 늘어나죠. 이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는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구부리게 되면 우리가 4에서 5mm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유리술을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늘렸죠. 늘리게 되면은 늘어났죠. 슬화동맥과 후방 피질 사이의 거리가 14.7mm로 늘어나게 되고 또 여기 유도광선을 땄을 때도 이 거리가 어때요? 상당히 멀죠. 35m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거리가 까만색이 14.7mm고요. 빨간색이 35.5mm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여기보다는 안전하겠죠. 보세요. 요 거리보다는 늘어났죠. 확실히 이거보다는 이 방법이 안전하더라 라고 한진환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십자 모양은 후방 십자인대의 경골 부착부가 되겠고요. 우리는 뚫을 때는 여기보다 약간 바깥쪽에 흰색 동그라미 부분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뚫으면 안 좋고 약간 바깥쪽에 뚫어야만이 안정성이 생기게 되겠죠. 자, 10mm 하방으로 유도광선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약간 밑으로 내려갔죠. 여기 뚫게 되면 후방 십자인대가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잔존 후방 십자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관절경을 보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면 여기 나왔죠. 잔존 후방 십자인대거든요. 후방 십자인대의 경골 부착부를 보면서 이렇게 뚫어요. 관절경으로 확인을 하고요. 또 시암이라는 이 영상 장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을 확인하면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90도 큐렛입니다. 제가 작은 숟가락이라 그랬죠. 한 번 휘어지고 또 휘어지고 두 번 휘어지면서 여기 90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숟가락 모양 보이죠? 조그맣게. 그래서 여기 유도광선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많이 늘려놨어요. 이 거리를 늘려놨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다 보면 여기를 푹 하고 튀어나와요. 잘못되면 혹시나 30mm까지 확 넘어가게 되면 여기 동맥을 찌르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숟가락 90도 큐렛 조그만 숟가락으로 받쳐주는 거죠. 이 방법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유도광선을 뚫고 난 다음에는 유관 확공기예요. 좀 크게 해주는 거죠. 터널의 넓이가 8mm면 8mm짜리, 10mm면 10mm짜리의 유관 확공기를 삽입해서 터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거 할 때도 역시 큐렛으로 확보해 주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팍 하고 치고 나가면 큰일이니까 꼭 숟가락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숟가락으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자, 유도광선을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 위치가 너무 위로 가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아래로 가야만이 후방 십자인대에
잔존 부위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0mm 이상으로 내려가더라. 여기서 관절선에서 10mm면 이 정도 되겠죠. 조금 더 내려가면 좋다 그래요. 앞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바깥쪽이고 안쪽이거든요. 여기가 가운데가 딱 여기가 되겠죠. 이게 딱 가운데거든요. 가운데보다 바깥쪽으로 빠졌죠. 가운데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빠져서 위치가 좋아요. 그러면 후방 십자인대랑은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이 완벽하게 후방 십자인대를 보호하면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는 대퇴골 터널이 아니라 경골 터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스로 엑스레이 보는데요. 여기 보세요. 후방 피질골의 라인과 똑같이 터널이 들어갔죠. 이렇게 터널이 딱 들어갔어요. 이 라인, 후방 피질골 라인과 평행하게 쑥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보다 10mm 이상으로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고, 이건 스크루. 전방 십자인대처럼 후방 십자인대도 이렇게 핀 금속 스크루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갔어요, 아주. 자, 수술한 다음에 우리가 도플러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혈관 손상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확인해서 나쁠 건 없다 그러죠.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지만은 혹시나 모르니까 도플러로 동맥 검사를 해봅니다. 후스로 MRI 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 후방 십자인대에 잔존인대를 거의 완벽하게 보호했죠.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쓱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경골 터널이 잘 뚫리게 되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앞에서 본 사진인데요. 여기가 가운데가 되겠죠. 가운데보다는 약간 밖으로 빠진 것이 좋더라. 그래서 모양 괜찮죠? 수술후 MRI 예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가성 이완이 돼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아닙니다. 전방 십자인대 가성 이완으로 쭈글쭈글한데 재건술을 하게 되면 여기 펴졌죠. 어때요? 쭈글쭈글한 가성 이완된 전방 십자인대가 빳빳하게 펴졌어요. 아주 좋은데요. 후방 십자인대도 재건술이 잘 됐고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할 때는 또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 잔존인대가 보호가 돼야 되겠죠. 잔존 후방 십자인대요. 하얀 것이 약간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재건술한 인대가 되겠죠. 이것을 보호해서 잔존인대 보존 더하기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잘 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결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행이네. 이해 안 되신 분들 흔들어 볼까요? 1명, 2명, 3명. 오늘은 많이 안 되셨네요. 다행입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